기후와 감염병, 코로나를 합쳐가지고 두 개 좀 신속한 대응, 적극적인 전사적인 대응이 필요한 것을 두 개를 묶어서 저희 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연구소에서 저한테 주제로 녹색 ODA 과거와 현재에 대해서 얘기해달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녹색 ODA의 미래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좋은 의견을 주실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제가 지금까지 해오면서 실무자로서 겪었던 어려움들을 좀 말씀드리고 미래에 대해서는 오늘 주신 좋은 말씀을 다 받아들여서 좋은 ODA 사업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린 뉴딜 ODA 추진 전략이라는 것이 발표됐습니다. 이 한국 정부의 그린 ODA 비중을 OECD 수준으로 높이겠다라는 것이 키워드였는데요. 지금 보면 19년도에 한국 정부에서 36.8%까지 이제 그린 ODA 비중을 높였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이제 OECD 다크의 평균은 15, 19 평균으로 28.1% 정도 됐었고요. 그런데 20년도 통계를 보니까 이 비중이 12%로 떨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유상원조가 2%로 떨어진 것이 있는데요. 유상원조는 생각을 해보면 이제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돌아오면서 수원국 정부들에서 이 그린 ODA에 돈을 빌려올 만한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효과도 있었다는 점을 잠깐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간에 이 변동이 굉장히 크고 올라가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만 코이카는 좀 올라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올해 나온 거, 지난달에 탄소 중립 녹색 성장 추진 전략이라는 것이 발표가 됐죠. 여기에서도 여러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저희 쪽에서 주목하는 것은 11번의 국제사회 탄소 중립 이행 선도 이 부분일 텐데요. 근데 이제 국제사회에서 사업을 할 때도 우리 정부가 국내에서 하고자 하는 이런 정책들을 다 온라인에서 사업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이제 나온 내용들을 관심 있게 잘 지켜보고 있는데요. 1번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원전인데요. 사실 원전 ODA 관련해서는 외교부랑 저희랑 좀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뭐 시민사회나 다른 이제 학계나 ODA를 원전으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 주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저희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일단 코이카 사업으로 원전 사업을 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부족해요. 무상원조로 원전을 만든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규모 면에서 안 되는데 그래도 조금 뭐 다른 한전이나 이런 데서 해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더불어서 무상원조가 할 일이 있을 것인가는 한번 검토해 볼 수 있겠다. 이 정도까지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사회 산소 중립 이행 선도 이 부분에는 4가지 정도가 이제 언급되고 있는데 기후대응 연대 강화하겠다. 그래서 다 뭐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을 때 우리나라가 좀 발언을 세게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린 ODA 확대를 하겠다고 얘기하면서 예시로 든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폐기물과 관련된 바이오가스 에너지화, 매립식 가스 모집 에너지화 뭐 이런 것들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보는 것은 이런 사업들이 정부 돈으로 무상원조만으로 하기 되게 어려운 사업들이에요. 민간 투자가 같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효과가 없을 수 있는 자칫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는 사업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적으로 양자 협의도 강화하고 다자 협의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 그다음에 탄소 중립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코이카에서는 기후행동 중기전략이라는 것을 수립했습니다. 저희가 10개 분야에 대해서 중기전략을 가지고 있는데 이 중에 기후행동 중기전략이 하나고요. 보시면 3가지 필러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는 저탄소 전환 지원 완화에 대한 내용이고 두 번째는 적응에 대한 내용, 세 번째는 파트너십입니다. 그 완화 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4가지 정도를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발굴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탄소 에너지 전환, 주로 지금은 하고 있는 건 사실 태양광밖에 없고 이제 향후에는 풍력이나 다른 에너지들도 같이 포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그린 모빌리티, 자원순환, 경제 촉진, 뭐 폐기물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크고요. 탄소 흡수원 보전이라고 해서 산림 쪽 사업을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응 쪽은 뭐 대부분 분야의 사업이 포함되는데 이 기후변화 주류화에 노력하겠다라는 내용이고 GCF 등과 관련한 녹색 재원을 좀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저희 코이카의
지원 실적인데요. 2016년부터 19년도까지 봤을 때 이 기간 동안에는 그냥 우상향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500만 불 정도, 코이카 사업의 한 9%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후에 20년, 21년, 22년까지 계속 이제 코이카 그린 ODA가 증가하는 추세이고, 현재는 23%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완화 저금으로 나눠보게 되면 완화가 29%, 저금 71%인데요. 이것은 그 무상원조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원조로 완화 사업을 진행하기 굉장히 어렵고, 무상원조로서 앞에 FS 또는 마스터 플랜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뒤에 인프라 투자는 유상원조로 또는 수원국의 자체 자금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코이카에서는 앞으로 완화를 대폭 늘리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고요. 다만 완화도 이제 지원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그니처 사업, 좋은 사업들을 우수한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겠다 이 정도의 스탠스만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저희 기후변화 2022년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의 일부 목록입니다. 보시면 에너지 분야에서는 주로 태양광 이런 사업들이 있고, 모빌리티 분야에서 이제 사업들이 하나씩 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린 모빌리티 분야 전기차인데요. 이 분야가 하고 싶은데,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기업들이 우수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분야이기도 해서 하고 싶은 분야인데, 바꿔주기만 해서는 되는 일이 아니고 국가의 전반적인 시스템, 정책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보조금도 줘야 되고 민간 사업자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굉장히 전 산업계가 함께 움직여야 되는 문제라서 쉽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산림 분야 사업도 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사례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사업 저희가 코이카의 기후 분야 사업 중에서 굉장히 대표 사례로 많이 말씀드리는 사업인데요. 피지의 농업 공종형 태양광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그 태양광으로 발전을 하고요. 그 태양광판 밑에서 농업을 동시에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피지가 태평양에 있는 곳인데 태양빛이 너무 뜨겁고 태양이 자결하기 때문에 식물이 타 죽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태양광을 적절하게 차단해주면 오히려 더 좋은 식물들이 잘 자랄 수 있다. 이런 컨셉에서 출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피지에서는 키우지 못했던 식물들을 도입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좀 메리트가 있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피지 사업에서는 재원 분야가 좀 저희가 되게 심혈을 기울인 부분인데요. 총 1,600만 불 규모 중에서 코이카와 800만 불을 투자를 하고요. GCF에서 500만 불을 받았고, 민간 분야, 우리나라 민간에서 200만 불 정도, 피지 정부가 100만 불,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재원을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피지 오발라우 섬, 되게 조그만 한 인구가 2만 명 정도 되는 되게 작은 섬인데요. 현재 이 섬에는 디젤 발전이 100%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태양광 발전이 들어가면 한 50% 정도를 커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의미가 있고요. 이 사업에 또 의미가 있는 게, 태평양을 비롯한 군서 도서국에는 본섬에서 아우터 아일랜드라고 하는 외섬으로 전력 케이블을 설치할 만한 그런 여건 전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작은 섬들에는 대부분 그냥 디젤 100%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오프그리드라고 하는 태양광 사업을 이용해서 좀 신재생 에너지로 바꿔가는 그런 계기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내역으로는 태양광 발전 시설을 만들고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하고 신재생 에너지 정책 같은 것들 자문해주는 파트도 있고요. 시범 작물을 재배해서 유통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까지 담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은 그 한인이 동티모르 태양광 에너지 사업인데, 이 사업도 조금 특이한 게, 인도네시아는 물론 개도국이긴 하지만 개도국 중에서는 소득이 굉장히 높은 편이고 기술력도 상당히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반면 동티모르는 굉장히 열악하고 역량이 좀 떨어지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을 동티모르에 전수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한국과 UNDP가 같이 3자 간에 이제 기술 공유하고 협력을 하는 그런 사업 모델입니다. 그래서 인도네시아에도 23개 마을에 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가 들어가고, 동티모르에도 태양광 램프 설치가 들어가고, 그 인도네시아로부터 태양광 인프라 관리 기술, 그다음에 자격증을 주는 이런 시스템을 동티모르에 도입했다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라오스 사업인데요. 라오스에서 지금 이번에 먼저 보시면 폐수 처리 시설, 그다음에 전기버스 도입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정책해주고 이 폐수 처리 시설 4개뿐만이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혼합 금융을 연계해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업 사례인데요. 엘살바도르 사업 사례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지역이 동부 건조 지역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기후변화에 따라서 건조한 지역은 더 건조해지고 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은 홍수가 더 많이 나고 이런 사례들이 보이고 있는데 계속 건조함이 심해져서 사막화가 진행되고 있는 이 지역에 농업 기술을 좀 전수를 해서 건조함에도 불구하고 이 농업 기술 생산력을 더 높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주민들에게 많은 좋은 평가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 코이카 얘기를 하면서 GCF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GCF는 UN 산하의 국제기구고요. 우리나라에 사무국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가장 큰 기후 재원을 가지고 있는 기구이고 여기에서 한국 정부에서도 많이 노력을 했죠. 이 사무국을 유치하는 것도 그렇고 이 기금에서 3억 불 정도를 이제 공역을 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이제 GCF의 돈을 타오려면 재원에 접근을 하려면 인증기구라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GCF는 인증기구를 통해서만 재원을 배분하고 있어서인데요. 요거에 이제 우리 국내에는 2개의 인증기구가 있습니다. KDB 산업은행하고 저희 코이카인데요. 이 인증이 굉장히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실무자로서 한 2017년도부터 저희가 공식적으로 인증에 착수를 해서 2021년 4년 정도가 걸려서 승인을 받았는데요. 이 인증 절차에서 코이카라는 기관이 과연 GCF의 재원을 믿고 맡길 수 있는지를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심사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저희가 GCF 돈을 한 사업당 5천만 불 정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되고 국가 직접 접근이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UNFCCC를 체결할 때 협약서에서 저희 한국이 이제 비부속서 국가라고 해가지고 선진국의 지위가 아닌 그 개도국의 지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국가 직접 접근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가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카 입장에서는 인터내셔널 접근보다는 GCF 접근이 더 쉽겠다라고 생각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코이카 입장에서는 GCF 사업을 하게 되면서 좀 국제 수준의 좀 더 혁신적이고 더 선진적인 모델을 좀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코이카 사업이 보통 이제 1,000만 불 정도, 10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사업이 많고요. 그다음에 아주 큰 사업은 4천만 불 정도까지 가는 사업이 있는데 GCF로 하게 되면 그거보다 더 큰 규모로 가게 되기 때문에 코이카에서도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녹색기후기금의 인증 기본 협약을 체결을 했고요. 녹색기후기금과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파이프라인 등을 담은 엔터티 워크 프로그램을 올해 중에 제출하려고 하고 파이프라인 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이카가 기존에 하던 사업과는 그래도 GCF 사업이 조금 형태가 다르고 내용도 좀 다를 것으로 알고 있어서 국제기구랑 협업한다든지 국내 기관과 협업을 한다든지 코이카 우수 사업을 조금 변형을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내용 보시면 GCI와 협업해서 인도네시아와 에티오피아의 네이처 베이스 솔루션을 통한 수자원 관리, 산림 관리 이런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키르기스스탄의 농업용수 효율화 사업을 UNDP와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기관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국내에서 그 그린 ODA를 하는 기관이 엄청나게 많고요. 오늘 바로 전에도 외교부 주관으로 이제 그린 ODA 협의회라는 것을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거기 환경부, 산업부, 농진청 다양한 기관들이 모여서 협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외교부도 그렇고 국조실도 그렇고 이제 사업 간의 융합, 연계가 중요하다고 굉장히 말들은 많이 하는데 되게 어렵습니다. 각 기관들이 하는 사업을 같이 모여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기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한 기관에서 GCF 사업 플러스 그린 ODA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 단계, 타당성 조사 사업이라든지 연구 사업이라든지 실증 사업이라든지 이런 소규모 사업들 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국가 지원을 받아서 형성된 사업 중에서 코이카와 함께 GCF에 낼 만한 큰 사업으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랙을 좀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환경부 산하의 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탄자니아의 태양광 사업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지금 또 이것도 여러 부처에서 협의체를 만들어서 ODA를 강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 지금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것이 과기부인 것 같은데요. 과기부의 기후기술협력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UNFCCC 산하에 2개의 단체가 있죠. GCF가 있고 CTCN이라는 기술협의체가 있는데, CTCN과 연계한 GCF 사업을 만드는 것이 이제 1차적인 목표인 이런 기후기술협력협의체 이런 데 참여를 해서 부처에서 나오는 아이디어들을 코이카 사업으로, GCF 사업으로 형성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 중에 사업 컨셉 노트를 승인받고 2025년도에 있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저희의 이제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표를 보여드린 이유는 녹색기후기금의 돈을 받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처음에는 이제 Country and Entity Work Program이라는 국가 단위로 수립한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이런 정책 문서, 그다음에 컨셉 노트, 사업 개요서인데요. 요거를 만드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고요. 그 컨셉 노트가 승인 받은 다음에 펀딩 프로포절까지 가는데 펀딩 프로포절을 만드는데 1년, 이걸 또 승인받는데 1년, 그래서 사업을 하나 만드는데 4년, 5년 정도는 걸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마지막도 같은 이야기인데요. 펀딩 프로포절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이제 이 GCF 이사회 승인을 받는 데까지 최소 190일, 이거는 공식적으로 걸리는 가장 짧은 기간을 나타낸 것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이거에 2~3배 정도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세요. NGO에서도 연락을 주시고 국제적으로도 막 굉장히 많은 연락을 받고 있고, 국내 정부처 공공기관에서도 저희 GCF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연락을 주시는데 어렵다. 그리고 이제 장관님 임기 내에 만들어지기 어려운 사업이다. 이런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코이카에서는 이 GCF 인증 기간이 5년인데요. 5년 내에 적어도 하나는 성공을 해야 된다는 그런 중압감, 무게를 가지고 있고, 2개 정도는 그래도 성공을 하는 것이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GCF 사업에 대해서는 이번에 콕 말씀해 주셨지만 코비씨 가서도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해봤더니 다들 불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다들 너무 어렵고 느리고 뭐 되게 말도 안 되는 자료를 너무나 많이 요구하고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코비스틸에서 뭐 그 로스 앤 데미지 기금을 다시 이제 얘기가 나온 이유가 그런 것에 그런 것 때문이기도 한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그 뒤에 이제 논의가 어떻게 되던지 간에 코이카에서는 국제 재원에 접근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GCF가 됐던 로스 앤 데미지 펀드가 됐던 이제 국제사회와 같이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